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9월에 시작되니 서베이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코인니스에서 러시아 포렉스 딜러협회 대표인 에브게니 마샤로프가 502명의 러시아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77%의 인원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은 최고의 투자 가치로 보는 사람은 8.8%에 불과했으며 디지털 금융자산에 대한 인식이 투자 수단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와이어의 선물 거래소 벡트가 지난 7월 200명 이상의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암호화폐에 투자 중이며 투자 경험이 없는 32%가 향후 6개월 내에 투자 계획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전체 연령은 비중에서 약 70%가 20에서 40대이며 장기 보유를 생각하는 사람이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폰으로 정보 제공이 빠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어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기관 세력들도 예전과 다르게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국 출신의 12세 소년 베냐민 아흐메드가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소식이 많이 퍼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12세 소년이 이상한 고래 NFT 작품을 만들어 판매 시작 9시간 만에 25만 달러의 상당의 수익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그 시작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NFT라는 걸 알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웹 개발자로 일하는 것을 지켜봐오면서 12살에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배워 소유권 인정 및 양도에 매료되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작품은 고래를 중심으로 독특한 이미지라는 점에서 최근 비자에서 구매한 크립토 펑크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총 3,350개의 고래를 프로그래밍 작업을 통해 만들어 NFT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로 플랫폼을 이용하기 쉽지가 않아 소셜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홍보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오픈시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년 베냐민 아흐메드가 말하길 현 시대의 밈 문화는 어린 세대에서 매우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NFT 작품을 만들어 지속 판매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은행이 아닌 암호화폐 지갑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을 모아가겠다는 계획을 강조했으며 앞으로 사람들은 은행 계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만약 개설을 해야 한다면 세금 납부를 위한 개설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은 총 수익은 40만 달러로 한화 약 4억 6,380만 원 정도인데요. 여기에 든 수수료는 단 300달러, 한화로 34만 원 정도이니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이 NFT를 이용해 자신들의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8세 소녀 솔레이스와 17세 저스틴 보드나르는 NFT 작품 경매로 117만원에서 851만원 사이로 가격을 측정해 올렸는데 모두 완판됐다고 니프 게이트웨이가 전했습니다. 니프 게이트웨이는 어제 영상에서 소더비즈와 파트너십을 맺은 NFT 거래소라고 다뤘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무조건 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세대가 다른 만큼 그 문화에 대해서 인식 차이도 예전보다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세계적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인 유나이티드 탤런트 에이전시가 라바랩스가 만든 NFT 프로젝트에 서명했다고 비트코인닷컴에서 전했는데요. 1991년 설립되어 1000여 명에 가까운 직원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상품 브랜딩과 영화, TV, 책, 비디오 게임, 뉴스 등을 다루는데요. NFT 수집과 관련된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방식으로 마케팅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월트 디즈니 컴파운드의 전 소유 자회사인 마블 엔터테인먼트 또한 NFT의 진입을 밝혔는데요. 8월 캡틴 아메리카와 스파이더맨 NFT를 출시한 상태입니다. 이런 NFT가 발전한다는 건 이더리움과 연계되어 있기에 현재 이더리움 상승에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NFT 뉴스 투데이의 최근 기사에서는 앞으로 NFT는 다이나믹 NFT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술작품이나 이미지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게임, 스포츠 등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블리자드의 하스스톤과 같은 카드 게임에서 카드를 강화하거나 합성을 통해 옵션들이 변화되어도 그 NFT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변화하는 정보들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NFT 기술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체인링크라고 전했으며, 그렇기에 이더리움의 ERC721, ERC1155를 비롯해 NFT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오라클 서비스를 다루는 체인링크와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이 트위터를 통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영지식 익명성 기술인데요. 너무 직접적으로 대고 말하는 건 드문일이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만간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모레 있을 비어터 데프콘 행사에 중요한 또 하나의 이벤트가 벌어질 줄 궁금증이 더해가는데요. 영지식은 2050년대에 가장 널리 채택될 프라이버시 기술이 될 것이라고 하며, 영지식 스나크 기술은 향후 10에서 20년 동안 메인스트림 세계에서 스며들며 상당한 혁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영지식 스나크를 최초 도입한 암호화폐가 지켓이이며, 이더리움은 EIP196, EIP197을 이용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코인에 입문해 여러 코인들을 알아보다가 이 지켓이는 장기 목적으로 계정을 별도로 생성해 모아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비탈릭 부테린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자, 비탈릭 부테린은 XAA-12 날 해치지 말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서 XAA-12는 일론 머스크의 5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X는 수학에서 미지수 변수 X를 의미하며, A는 인공지능과 사랑을 의미하는 내용이고, A-12는 두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비행기 기종인 S-17의 전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 도지코인을 이더리움을 통해 지분증명으로 전환을 제안했으며, 어떤 정부에서도 암호화 결제를 막지 못한다는 내용과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 가장 자신만만했던 이유 중 하나가 1, 2년 내에 지분 증명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2일 뒤면 비탈릭 부테린과 지켓시의 주코 윌콕스가 한자리에 합니다. 이날 어떤 대화가 오갈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